자,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금융 이야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영상들은 제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설명할 때 좀 반말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반말로 얘기하니까 좀 거슬리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복리하고 월복리, 일복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연복리는 뭐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달리이자하고 복리이자 얘기를 했었잖아. 그때 그 복리가 일반적으로 연복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 개념, 즉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고 이게 다음 연도에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계산되는 형식, 이게 연복리죠.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럼 월복리는 뭐야? 매달 한 번씩 이자를 받는 거, 즉 1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2번 이자가 계산되는 거. 그래서 매달 그 이자의 이자가 계산되고 덧붙는 형식이 월복리. 그럼 일복리는 뭐야? 매일 이자를 받아. 1년이란 기간 동안에 365회 이자가 계산이 되고 매일 이자의 이자가 덧붙는 형식이 일복리다. 연복리는 지난 시간에 복리 이자 할 때 이미 다뤘으니까 오늘은 월복리하고 일복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럼 대체 월복리하고 일복리를 왜 알 필요가 있느냐? 우리 첫 번째 그 통장 쪼개기 계좌 분리하는 영상에서 돈 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요 2번 통장이라 그랬어. 여기다 돈을 모아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건데 이 파킹 통장이나 CMA가 보통 살펴보면 월복리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일복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럼 파킹 통장이나 CMA를 우리가 개설을 할 때 월복리나 일복리 중에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월복리하고 일복리를 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복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봅시다. 여기 단순복리, 이산복리, 연속복리, 좀 낯선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얘는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관리, 재무론 이런 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단순복리가 뭐다? 아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연복리 또는 늘 그냥 우리가 복리 할 때 그 개념이 바로 단순복리. 1년에 한 번 이자가 계산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다. 요거죠. 자, 이산복리는 뭐냐면 1년에 두 번, 2회 이상 이자가 지급되는 형식이라면 이산복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년에 12번이 되면 이게 바로 월복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5일 이자를 지급하면 그러면 일복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월복리와 일복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산복리에 속하는 것이다. 자, 연속복리는 뭐냐면 이건 알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얘는 이자가 무한대로 지급된다는 거야. 즉 잠깐 돌아보면 이자 들어와 있고 또 잠깐 돌아보면 이자 들어와 있고 0.1초, 0.0001초 단위로 이자가 계속 들어와서 초 단위로 이자가 계속 무한 복리로 도는 거, 요런 게 연속복리인데 이게 실생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현실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겠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산복리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게 월복리하고 일복리니까. 자, 이산복리의 미래가치라는 건데 이 미래가치는 무슨 뜻? 실제 지금 원금이 있고 그게 이자를 붙어서 몇 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미래가치, 화폐의 미래가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고 단순 복리의 공식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산복리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한 10분 넘게 설명을 했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울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굳이 이거를 다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지루하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싶어하는 건 그거잖아. 결론적으로 월복리하고 일복리 둘 중에 뭐가 더 좋은데 이거니까. 그러나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자, 우리가 1년에 두 번 이상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림입니다. 자, 금리가 만약에 3%다 라고 하면 이거는 주로 뭘 얘기하느냐, 연 이자율을 얘기한다. 즉 연 이자율이라는 건 무슨 뜻? 1년에 3%로 계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 지급한다고 해서 처음에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6개월 있다가 한 번 이자 받고 또 6개월 있다 한 번 이자를 받을 때 이게 3% 받고 또 3%를 받는 게 아니야. 이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6%가 넘어가니까 3%가 아니잖아. 즉 무슨 뜻? 3%를 두 번 지급한다는 건 요 R이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눈다는 뜻이야.
얘도 둘로 나누고, 즉 단순하게 계산하면 1.5%, 1.5%씩 두 번 지급받는다는 뜻이고요. 자, 이걸 월복리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매달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달 지나면 이게 3%라고 가정하면 이자는 얼마 지급된다? 12분의 3%가 지급되고, 이게 다음번에 또 이자에 이자를 낳아서 계산이 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지루하니까 공식 설명은 안 할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달리 이자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복리, 연복리, 즉 단순 복리, 그 다음에 이산복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월복리하고 일복리, 즉 총 네 가지죠. 요 네 가지가 단위 기간 동안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될 거고, 그 이자가 얼마가 차이가 날 거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원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기 쉽게 이자율을 10%라고 할게. 현실에서도 이런 이자율을 주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불행히도 없죠. 처음에 원금을 집어넣고요. 1년이 지나면 이자가 얼마 붙겠느냐, 또 복리로 돌리니까 2년이 지나면 얼마가 붙겠느냐, 3년이 지나면 얼마가 생기겠느냐죠. 자, 달리는 어때요? 이자의 이자가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요 이자가 증식되지 않는다고, 늘어나지 않아. 1년 지나도 1,000원 받고, 2년 지나도 또 요 1년 동안에 1,000원 붙고, 또 요 1년간 1,000원 붙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리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에 원금 10,000원을 집어넣었다. 그럼 3년 후 만기 때 찾는 돈은 얼마? 원금 10,000원에다가 1년 붙었던 이자 총 3,000원 해서 13,000원이 붙겠지. 물론 이건 세전 이자다. 뭐 15.4%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면 이 금액보단 내려가겠지만, 자, 단순 복리 이번에는 이자의 이자가 계산된다. 그래서 1년 지나면 원금이 10,000원이고 이자율은 10%니까 당연히 이자 10분의 1 얼마? 1,000원 붙죠. 그리고 요 1,000원에다가 이자 10%가 또 붙어요.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1,000원의 10%는 얼마? 100원. 그래서 2년 지나면 1,100원이 또 생겨나는 거고, 1,100원의 10%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요 110원이 더 붙으니까 1,210원. 그래서 토탈 이자는 얼마? 3,310원. 그래서 실제 단순 복리로 3년 있다가 만기를 찾게 되면 세전 이자로 13,310원 생기겠네요. 자, 이산복리 중에 월복리 이자를 12번 지급하는 형태. 그러면 1년 있다가 1,047원. 자, 얘네하고 벌써 47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 1,157원, 1,278원. 뭐 대충 계산하면 3,400원 정도 넘어가겠네요. 자, 이산복리는 일복리 365회 지급되는 형태인데 1,051원, 1,164원, 1,284원.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일 거야. 근데 일복리는 365일인데 여기다 왜 240으로 계산을 했느냐, 요걸 나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금융기관에 좀 문의를 했어. 은행에도 물어보고 증권사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 일복리가 실제 365일 계산되는 게 맞느냐라고 상담원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상담원들 중에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복리 이자는 1일 단위로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건 맞는데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 소위 말하는 빨간 날들 있잖아. 그 날에는 금융기관도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날은 이자가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 요걸 대충 계산해 보면은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틀이고요. 1년은 52주니까 주말만 계산하면 대략 108일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명절이나 뭐 임시 휴일, 뭐 법정 공휴일 이런 거 대충 치면 1년에 한 15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더하면 123일이니까 365일에서 대략 요 정도 빼면 1년에 평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영업하는 날들이 240일 내외가 나온다. 참고적으로 내가 올해를 계산해 보면 24년은 12월 31일까지 주말, 그 다음에 임시 휴일, 그 다음 법정 공휴일, 뭐 대체휴일 하니까 119일이 나와요. 물론 오늘 기준으로 10월 1일을 뭐 임시 휴일로 지정한 해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10월 1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면 올해는 119일이 아니라 120일이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올해는 평일 기준 246일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40으로 계산을 해서 이자가 얼마가 발생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아까 말했지,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또 일부는 이 365일이 소급 적용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팩트 체크가 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런 여러 가지 공식들, 뭐 달리 공식이나 뭐 복리 공식이나 이산복리 공식들을 엑셀에다 전부 다 넣어서 실제 이자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엑셀로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달리나
복리들, 연복리, 월복리, 일복리 이런 수식들을 전부 엑셀에 적용시켜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원금은 1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3%. 얘는 왜 0.1%냐? 얘는 우리가 옛날에 통장 쪼개기, 계좌 분리 첫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수시 입출금 통장은 0.1%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급여 통장, 주거래로 사용하지 않는 급여 통장에는 가급적이면 돈을 놔두지 마라. 전부 다 비워놔라고 했죠. 왜냐면 0.1%하고 3%는 30배 차이잖아. 0.1%짜리에다가 1000만원 1년 동안 놔둬봐야 이자 얼마 붙는다? 10,000원 붙는다. 근데 3%짜리 달리 예금에 1000만원을 넣어서 1년 있다가 찾으면 이자가 30만원. 물론 얘네들은 지금 다 이자 소득세 15.4%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냥 세전 이자로 보는 거야. 달리와 연복리와 월복리, 일복리를 한번 비교해보자. 1000만원을 동일하게 3%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어. 달리는 30만원 붙었고요. 연복리는 똑같죠. 30만원 1년으로 가정하면 다 같다 그랬지. 30만원. 월복리는 12번 지급되는 거니까 30만 4,160원. 그 다음에 일복리는 240과 365일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어쨌든 대략 30만 4,500원 정도 되죠. 기간을 1년으로 놓고 이자율이 동일하고 원금도 같다 그러면 누가 더 이자를 제일 많이 받지? 일복리가 이자를 제일 많이 받네. 얘가 위너가 된다. 금리가 동일하면 당연히 이자 지급이 좀 더 많이 돼서 매일마다 이자가 계산되는 일복리가 근소한 차이지만 400원 차이 나고요. 대략 한 4,500원 차이 나네. 얘가 제일 좋다. 그럼 만약에 금리가 다를 경우에도 일복리가 더 좋을 것이냐를 한번 보자. 금리가 3%에서 0.1% 차이만 난다고 가정해보자. 일복리는 3%를 주고 있고요. 월복리나 연복리가 3.1%를 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네는 이제 0.03이 아니라 0.031을 곱하게 되겠지? 얘도 0.031을 곱할 거야. 자,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는 같은 금리일 때는 무조건 일복리가 좋았잖아. 근데 고작 0.1%의 이자가 얘가 조금만 높아도 지금 30만원대가 아니라 31만원대로 바뀌지. 즉 무슨 말? 금리가 동일하면 일복리가 유리하고 금리가 살짝이라도 높으면 월복리가 더 좋다. 그러면 여기서 월복리, 연복리를 놓고 봤을 때 월복리가 이제 위너가 되는데 그러면 또 0.1%를 높여보자. 연복리에다가. 그래서 3.2%를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번에 얘가 더 높죠. 그리고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금리가 같으면 일복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달라지면 연복리가 됐던 월복리가 됐던 일복리가 됐던 간에 무조건 금리 높은 게 이자 제일 많이 준다. 3%로 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원금 1000만원을 그냥 10년 동안 복리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세전 이자만 300만원대가 넘어가겠네. 자, 원금이 더 많아졌다. 1억이 됐다. 그러면 세전 이자가 10년 동안 대략 원금의 30% 정도가 발생을 하네. 실제 금리는 3%였는데 말이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달리와 복리, 그 다음에 오늘 연복리, 월복리, 일복리를 총 결론을 내면 이자에는 달리와 복리가 있다. 복리에는 단순복리와 이산복리가 있다. 단순복리가 바로 연복리의 개념이고 이산복리가 월복리나 일복리 개념이다. 연속복리도 있지만 그런 거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제외하고 우리가 한번 아까 봤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래도 같은 금리에서는 일복리가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나 결국 금리 높은 게 무조건 최고다. 오케이?